심심래빗.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심래빗입니다. 오늘은 과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과일은 정확한 모양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서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시도해보기 좋으실 거예요. 마트에 갔다가 여름 과일이 왕창 나왔길래 저도 수박이랑 천도복숭아를 사와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릴 과일들은 여름 과일들로 정했습니다. 우선 배경색은 좀 시원한 하늘색으로 미리 설정해두고 첫 번째 레이어에 텍스처의 격자 브러쉬로 배경을 한번 꾸며볼게요. 하늘색 배경에 흰색 꾸밈은 간단히 꾸며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에 타이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추가해 작은 타이틀 배경을 따로 만들었어요. 밝은 배경에는 타이틀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타이틀 배경을 따로 해주면 좋더라고요. 중심 부분에 자리를 잘 잡아주고 지우개 브러쉬를 6B 연필로 바꿔준 뒤 타이틀을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뒷배경이 투명하게 보이는 타이틀을 만들 수 있어요. 조금 더 시원해 보이죠? 저는 타이틀은 오히려 단순한 게 좋아서 손글씨로 썸머 프루츠라고 적어줄게요. 이래도 타이틀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명암을 살짝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소한 팁! 이럴 땐 타이틀 레이어를 복사해서 진한 색으로 바꿔주고 본 레이어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준 뒤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넣어주면 쉽게 명암을 만들 수 있어요. 같은 블루 계열로 하면 조금 더 유니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수박을 그려볼게요. 진한 초록색으로 수박의 꼭지와 둥근 수박통을 그려줍니다. 명암은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에 따로 보노보 브러쉬를 사용해 넣어줄게요. 밝은 부분은 애플 그린으로 표현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웜톤보다 진한 녹색으로 표현해줍니다. 포인트로 찍고 더 어두운 컬러로 선택해주면 쉬워요. 가장 어두운 부분에도 반사광을 쓱 칠해주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수박의 무늬는 명암과 마찬가지로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로 그려볼게요. 무늬는 너무 반듯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구불구불한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꼭지 부분도 둘레를 그려줘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확 밝은 색으로 하이라이트와 수박의 스크래치를 그려주는데 가는 선으로 그릴수록 사실적으로 그려줄 수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줄무늬 레이어에 오버레이 효과를 줄게요. 이 옆에 조각 수박도 그려볼까요? 빨간 수박색을 골라서 삼각형 조각 수박을 그려줬어요. 옆 라인도 그려주고 바닥면이 들어갈 부분까지 칠해준 뒤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에 수박의 하얀 부분을 표현해줄게요. 중간 톤을 선택해서 빨간색과 흰색 사이에 살짝 칠해주고 스머지 툴로 문질러줄 건데요. 수분이 많은 부분과 딱딱한 부분의 경계면을 너무 벗어나지 않게 문질러줄게요. 수박의 초록색 껍질 부분도 같은 레이어에 가늘게 그려주고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에 곱하기 효과를 선택해서 연한 회색으로 명암도 넣어줍니다. 주황색을 선택해서 수박의 결과 작은 씨도 그려주는데 이건 명암 레이어 아래에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그린 조각 수박을 복사해서 모양을 살짝 바꾸고 자세한 무늬와 씨앗을 변경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두 번째 수박을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수박 완성! 이번에는 키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연한 흑색으로 가로로 살짝 긴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키위의 내부색인 초록색을 보노보 분필로 살짝 덧입혀주면 이렇게 키위의 털 느낌을 표현해줄 수 있어요. 수박과 같은 방식으로 명암과 밝은 부분, 반사광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밝은 갈색으로 잔털까지 표현해줍니다. 살짝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꾸민 듯한 느낌으로 아기자기하게 그릴 수 있어요. 키위를 복사해서 동그랗게 모양을 다듬어주고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에 밝은 초록색으로 키위의 단면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흰색 계열로 가운데 키위의 중심 부분을 그려주고 스머징 툴을 선택해서 문질러 줄게요. 어느 정도 문지른 다음에 툴의 크기를 좀 줄여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주면 이런 과일의 결 표현도 가능해요.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브러쉬로도 한 번 더 쓸어줄게요. 이제 키위의 안쪽 부분에 씨앗을 진한 색으로 콕콕 박아서 그려주고 키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넣어주면 키위 완성입니다. 자, 다음 과일 참외를 한번 그려볼게요. 노란 사각형에 가까운 타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참외에 굴곡을 넣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얀 선을 가운데 부분이 더 굵게 그려주고 같은 방식으로 명암을 넣어줄게요. 위쪽 아래쪽에 가벼운 명암과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고 키위처럼 참외를 복사해 모양을 둥글게 다듬어주고 단면을 그려줄 거예요. 대신 이번에는 참외의 굴곡을 살려서 울퉁불퉁하게 그려줍니다. 밝은 노랑으로 색을 칠해주고 속 씨앗도 그려줘야겠죠?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레몬 그리듯이 넣어주고 그 위에 씨앗으로 화사하게 꾸며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중점적으로 씨앗이 배포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길게 자른 참외 조각을 그려주는데 중심살이 살아있고 가운데 부분이 뻥 뚫리게 그릴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명암을 넣고 씨앗을 그려주면 되겠죠. 과일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자른 단면이 더 반짝이니까 흰색에 가까운 노랑으로 중간중간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복숭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가 뭉툭한 핑크색 하트를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사선으로 그려볼게요. 과일은 한 가지 색이기는 힘들어요. 같은 복숭아여도 노란색도 있고 코랄 핑크나 레드도 있을 수 있어요. 6B 연필 브러쉬로 대충 쓱쓱 그려주고 복숭아의 중심선을 피해서 스머지 툴로 문질러서 풀어줄게요. 마지막에 보노보 분필로 빨간색을 살짝 뿌려주고 명암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사선으로 복숭아 조각을 하나 그려볼게요. 복숭아의 속살은 노란색으로 색칠해줄게요. 바깥쪽에 레드 컬러와 핑크로 얇게 껍질을 표현해주고 가운데 씨앗이 닿았을 부분은 지우개로 조금 지워서 씨앗을 파낸 느낌을 표현해줄 거예요. 지워준 그 부분을 레드 컬러로 칠하고 그 다음 스머지 툴을 사용해 문질러주고 다시 레드, 스머지 툴 순서로 몇 번 반복하면서 예쁜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마지막엔 복숭아 결과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도 표현해주고 초록잎을 2개 정도 그리고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파인애플을 그려볼 건데요. 파인애플은 초록색을 베이스로 그려볼게요. 뭉툭한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울퉁불퉁한 모양을 따라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준 부분에 노란색으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각진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노란색을 채워줍니다. 그 부분에 그린 옐로우 계열로 십자 모양을 그려줄게요. 이 색보다 밝은 색으로 십자 모양을 따라서 별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칠하면 훨씬 화려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인애플 위로 초록색 잎을 그려주고 같은 옐로우로 잎의 끝부분에 잎이 시든 느낌을 살짝 표현해 줄 건데요. 보노보 브러쉬로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명암을 그려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을 상상하면서 그려주세요. 밝은 색으로 잎의 결도 따라서 그려줄게요.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어두운 색으로 도넛 모양을 그려줄 건데요. 이 모양에 맞춰서 옐로우 계열로 파인애플의 단면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6B 브러쉬로 결을 따라 그려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파인애플의 단면을 그려준 레이어를 복사해 어두운 색을 만들어주고 위치를 옮겨서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중간색으로 조금 더 칠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고 하이라이트를 칠해주면 완성입니다. 포도는 생각보다 그리기가 정말 쉬운 과일인데요. 우선 초록색으로 포도의 꼭지를 그려주고 잎사귀를 하나 그려준 뒤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포도알을 따로 그려줄게요. 구분이 가능하도록 명암을 그려주고 반짝이는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포도알 레이어를 복사해서 위로 포도알을 겹겹이 쌓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풍성한 포도알을 쉽게 그릴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알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알마다 하나씩 명암과 하이라이트를 수정해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줘야 더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데코로 포도알 2개와 같은 방식으로 그린 산딸기도 그려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잎에도 명암을 주면 포도 완성! 멜론은 수박이랑 모양이 매우 비슷한 대신 무늬가 좀 다르죠. 기본 틀은 수박과 같지만 훨씬 동그랗게 그려주고 선의 굵기를 조절해서 탁한 옐로우 계열로 구불구불하게 선을 그려줄게요. 일률적이지 않게 구불구불 탈실이 꼬이듯 잘 돌려가면서 그려주세요. 다 그렸다면 노란 선 레이어를 복사해 살짝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고 이동 툴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러니까 벌써 멜론 같아 보이죠? 이 상태에서 명암을 넣어줄 건데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서서히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통 멜론을 그렸다면 이번엔 조각도 그려봐야겠죠? 아래로 휜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위로 선 하나를 더 그려주면 조각 멜론 스케치가 대강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색을 칠해주고 아래쪽에 진한 녹색으로 껍질을 그려주고 과육은 조금 더 노란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지그재그로 놓이도록 아래, 위 순으로 그려주고 더 어두운 색으로 과육을 그린 사이사이와 그 위를 칠해주고 중간 톤으로 다시 위쪽을 덧칠해줬어요. 그리고 지우개로 위쪽의 모양을 다시 정리해줄게요. 흰색으로 반짝임을 살짝 표현해주면 멜론 완성! 자두는 복숭아보다 조금 더 하트 모양에 가까워요. 빨간색으로 하트를 눕혀서 그려준 뒤 그 옆에 동그란 자두의 옆면을 그려줄게요. 이건 베어문 자두로 그려줄 거예요. 하트 자두에 명암을 넣어주고 노란색을 살짝 칠해준 다음 스머징 해줄게요. 베어문 자두는 베어문 부분만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그 부분을 겹치지 않게 노란색으로 위쪽에 칠해주고 문질러줄게요. 자두의 속살에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칠해주고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명암을 잘 그려주고 하이라이트와 꼭지까지 그려주면 자두도 완성됐어요. 이제 마무리로 배경을 좀 꾸며줄 건데요. 우선 테두리를 흰색으로 그려주고 세로선을 이동시켜 각도를 맞추고 연결해서 테두리 자체를 만들어줄게요. 흰색 꽃에 명암과 중심색을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초록 잎부분과 간단히 메시랄도 한 3개 정도 그려줄게요. 아래에 덩쿨잎도 그려줄 건데요. 좀 더 길쭉길쭉하고 하트 모양의 잎들이 아기자기한 느낌을 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제 타이틀 부분을 레이스로 꾸며주고 반짝이는 노란색 별까지 그려주면 그림 완성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들을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만의 예쁜 과일들을 완성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되니까 댓글도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